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검찰당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네. 쪼그라들까 그게 걱정이지 그쪽은.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막 한동훈이 되면 땡큐다 이런 말. 네, 민주당에서 전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윤나땡 얘기하신 분들 다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도 윤나땡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민주당 분들은 전부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나땡의 반대. 나는 반대세네요. 네, 그런 말 싫어해요. 저는 네, 싫어요. 그런 말 싫고 싫어. 그 말은 굉장히 사람을 안이하게 만들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민주당 내에는 네. 타협으로 가려는 강한 힘이 작동하고 민주당이 쪼그라들 때 대통합 민주신당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석 했어요. 그때. 제가 대통합 민주신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네. 그때도 내부에서 그렇게 가면 80석이라고 했는데도 안 듣고 간 거예요. 80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가는데. 네. 그때도 선명한 노선으로 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실패 요인은 네. 대선에 이어서 국민 친노들이 투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민주당 내에 그런 타협적으로 가려는 노선을 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들의 입지를 축소시켜요.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말이 네. 민주당 내에서 안 먹혀요.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어줘요. 윤석열 심판 선거로. 예. 지금 그 일부의 타협적인 의원들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정권을 왜 심판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요새 사실 언론이 안 불러주잖아요, 저를. 저처럼 네.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있던 사람도 자릅니다, 원래.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죠.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지역을 돌겠죠. 사람들 만나겠죠. 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큰 도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도도매가 있고 네. 밑에 소매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소매상이 안 좋아요. 소매상들이 막 아우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안 좋을 때. 네. 이게 더 나빠지면 도도매상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네. 여기가 안 되면 도매상까지 아우성. 지금은 도매상까지 아우성하는 단계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 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도 안 나가시고 돈 아끼시면서 욕먹어도 돈 풀어서 서민들을 지원해서 이 정권은 뭡니까? 외국 뻔질나게 나가면서 서민 지원 예산 안 늘리고 줄이잖아요. 이 정권을 왜 심판 안 합니까? 심판해야지.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런데 심판 말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든 요소는 민주당에게 사실은 유리한 선거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판론, 심판 의지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싸우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한나땡을 하면 네. 민생으로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타협파들이. 타협파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언론개혁도 민생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면 부자 감세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 감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민생이죠. 검찰개혁 강미정 씨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디올백을 이상하게 선물 받아도 조사조차 안 해요. 그리고 언론이 논리를 만들어요. 예. 공직자의 배우자는 김영란법에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만 처벌할 것 같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해서 네. 힘없는 서민들은 처벌받아요. 권력자는 처벌 안 받아요. 검찰 개혁 제대로 해서 권력자가 더 처벌받게 하는 거 이게 민생이지 뭡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인 거죠. 그렇죠. 정치 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정치인의 시각으로 뭘 하지 말고 시민 참여 공천해. 시민들의 시각을 받아들여. 네. 이렇게 요구해서 시민 참여 정치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생의 어려움 네. 이게 정치인들이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시죠? 장윤선의 그때 저기 어디지? TBS에서 진행할 때 이슈파이터. 이슈파이터의 진수위원. 네, 그 두 분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낙선하고 보니까 너무 배고프다. 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때 연봉에 그리고 국회 각종 지원에 저는 후원에 안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에서 뭐 몇 억 그 선거 때는 더 많이 후원을 받으니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네. 서민들의 생활을 모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진수위원이 저한테 와서 네. 그때 진수위원이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반성이 되더라. 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월급 딱딱 받는 분들은 지금 너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국회에 정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민의 얼굴을 닮은 네. 국민의 삶을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최근 영입 인사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좀 일단 서민의 삶에 류삼경 류삼영 총장, 류삼영 예. 총경은 예. 그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 개혁에 검찰 그 탄압에 맞서 네. 싸워야 되고 탄압받은 분이니까.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분이 영입되나 봐야죠. 계속 영입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여당일 때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영입을 해요. 야당일 때는 선명성과 전문성 이렇게 결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선명하고 그리고 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민생을 위해서 바닥부터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영입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삶을 닮은 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중상층의 정치가 됐다. 이미 연봉이 네. 그 세전 네. 뭐 1억 4천 5천 되면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일하면 돼요. 그게 뭐 많아서 어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우선 첫째는 일단 시민운동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갑자기 중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에 나가면 엄청 대우받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함정. 네. 이거. 두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갑자기 어느 날 조선일보가 나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아니고 저걸 네. 할 리는 없잖아요. 욕할 거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이 나를 띄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언론 지면을 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보수 언론 지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민주당 흔드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다.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분열적 말을 할 때만 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등장 안 하는 거, 난 실수를 안 하나. 그래서 언론뽕, 네. 첫 번째. 네, 언론뽕. 예,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좋아요뽕. 네.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면 좋아요가 한두 개, 뭐 10개 이렇게 되다 오늘은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대선 출마해야 되는. 그럼 대선 출마 수준이죠. 그 다음에 리트윗. 네. 이것도 빠지시면 곤란하다. 네. 하여튼 민주당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편에서 약자 편에서 소수자 편에서 정말 정의로운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네. 많아서. 네. 그러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잠실 환승센터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아직 잘 모르세요. 진짜 나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름도 못 거니까 저는 그냥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난 민주당 지지해.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속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랬더니 네.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훨씬 잘해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당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요새 이렇게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언론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예. 거리로 좀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팔 이렇게 해갖고 타고 다니니까 일단 눈에 띄잖아요, 이 팔이. 그런데 좀 마스크 이만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알아보고 와서 어머 의원님 그래 저 지금 원인데요. 그럼 그래도 의원님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전철 타고 누가 국회의원이 전철 타고 다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제가 그러면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철 타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돈 없어서.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혁신이 좀 예, 필요하고 예, 예. 제가 조금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 네, 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예. 송영길 대표 네.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논평 탈당한 없다. 사람이어서 논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민주당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네. 단지 돈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무슨 후원금 의혹이 또 더해져 있어서 네.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과 이런 걸 좀. 먹사연 통해서 7억 얼마의 그렇죠. 또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먹사연 그거 있고 또 개인적으로 1억이 입금됐다 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논평 네. 불가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쪽 수사도 하시라. 어떤 분 있잖아요. 고향 쪽에. 네.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시의원들한테 지역 운영하는데 돈 받고 이런 게 그 녹취록이 폭로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출마 예정자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은 민주당에만 작동합니까? 이상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짜 머리가 아픈 지경인데 하여간 예, 그런데 민주당은 네. 지금 민심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 심판을 대선에서 한 거고 지방선거까지 그게 이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 분노 투표가 기본이잖아요. 네. 그 분노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디올백도 모르는 것 같죠. 다 하세요. 그게 언론 보도 안 한다고 아까 이제 네. 다시 언론 결정론이 네. 빠질 수 없다는 게 언론이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세요. 요새 누가 집에서 텔레비전 봅니까? 다 유튜브로 보고. 예, 그래서 하죠. 예.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네. 민심을 잘 읽고 가면 되고 어제 저는 두 가지 예. 그 민주당에 이렇게 중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우상호 의원하고 이광재 의원 네. 두 분이 한 얘기를 듣고 이제는 조금 정돈이 되어 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1월 중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과거 중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1월 중순에 큰 변화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죠? 글쎄요, 그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상정한 거예요? 1월 중순에 해요?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적미적 하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그렇긴 하지만 어제 우상호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김기현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다, 저쪽도. 근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장수는 그대로 두고 네.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 진짜 디테일하게 듣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기본이구나.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광재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 치러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이 이광재 의원이 되게 발이 넓어요. 발이 맞아요. 넓고 아이디어맨이잖아요. 국회 사무총장. 네. 예, 28일 이제. 저 인재는 어디가 적재적소일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획도 하고 이렇게 인맥이 넓은 분들이 정리를 해가는 거라 이제 남은 거는 예를 들면 1월 중에 구속영장을 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예. 선거 앞두고 치면 그게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뭐 민주당은 지체 없이 당론 부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론 부결 해야 된다. 이미 이 싸움은 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네. 영장 기각되면서 큰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뉴스타파 그 보도가 저는 가짜 뉴스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고 아니 그게 무슨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 네. 소위 골라서 네. 정권이 JTBC, 싫어하는 듯한 예. MBC, JTBC, YTN 네, YTN. 예. 딱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네, 과징금 때리고 때리고.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민심은 그 심판할 결심을 끝낸 것 같고요. 분노하고 있어요. 예, 이미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적합한 민주당의 준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야당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선거 준비를 하느냐. 저는 이게 내년 총선의 결과물로 관리죠, 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리스크가 있는지. 발생했을 때 자잘한 그걸 적절하게 처리하고 네. 그 팀을 잘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 같은데 네. 그 이해찬 대표님이 저 책 쓸 때 네. 지나가는 말로 그 책에는 좀 못 담은 것 같은데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